할머니 가고 나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꼭 너 다 가져.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침엔 사연. 사연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없이 다정하고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셨던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겪으셨던 기막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고생해서 재산을 일군 분이셨어요. 20살에 외할아버지와 결혼해 연탄가게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계절 장사인 연탄 외에 쌀 장사까지 확장하시게 되었는데 직접 오르막길을 리어카 끌고 배달 다니시느라 환갑도 되시기 전에 이미 온몸의 관절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렇게 평생 일하시면서도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큰애 삼촌, 저희 엄마, 작은 이모, 작은 외삼촌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애 삼촌은 6년 전에 간암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먼저 돌아가시고 이모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지 20년이 넘어 한국에는 저희 엄마와 작은 외삼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관절은 환갑 이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셔서 최근 4, 5년 전부터는 거의 앉아서 생활하셔야 할 지경이 되셨어요.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하시고 혼자서 목욕도 할 수 없으셨죠. 그래도 다행히 젊어서는 여자 문제로 어지간히 할머니 속을 썩이셨던 할아버지께서 노년에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지극정성으로 보필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께도 간암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간이 약한 건 집안 유전인가 봐요. 할아버지께서 자주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시면서 할머니를 돌봐드릴 분이 없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은 저희 엄마와 작은 외삼촌 뿐인데 관절이 안 좋은 건 또 목에 쪽 유전인지 저희 엄마도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엄마 본인도 거동이 불편하니 할머니를 돌봐드릴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요양원에 가는 건 싫다고 할머니께서 완강히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작은 외삼촌 댁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들어가실 리가 없죠. 두 분은 돈이 생길 때마다 논밭이나 산 같은 땅을 사 모으셨는데 그게 꽤 되었었나 봐요. 할아버지께서 외삼촌 댁에 들어가시며 문서 대부분을 외삼촌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라도 할머니를 끝까지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셨어요. 일단 할머니 앞으로 남겨놓고 할머니가 돈의 힘이라도 빌릴 수 있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말이죠. 외할아버지는 발병하고 1년 정도를 투병하시다가 재작년에 먼저 세상을 뜨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혼자 재산은 이미 다 넘겨준 채로 외삼촌 댁에 남겨져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수술 후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목발 짚고 다니실 수 있는 정도였고 저는 7살, 4살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할머니 찾아뵙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더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학교는 왜 그리 빨리 끝나는지. 그래서 못 찾아뵌 지 한 달쯤 됐을까. 할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윤이야,
할머니 안 보고 싶냐? 요즘 통 안 오냐? 아, 할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찾아뵐게요. 그래, 좀 와라. 와서 나 목욕 좀 시켜줘. 할머니 말씀이 한 달 전에 제가 씻겨드린 후 지금까지 목욕도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저희 할머니께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계셔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씻지도 못하고 한 달 가까이 동네 산책 한번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할머니를 댁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춘천에 사시거든요.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할머니 요양원에라도 보내드리던 요양사를 고용하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요양원은 할머니가 극구 싫다고 하시고 요양사는 외숙모가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드나드는 게 싫다고 했다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외삼촌은 최대한 가깝고 시설 좋은 요양원 찾아서 보내드린다는데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니 내가 별 수 있냐. 나도 바쁜데 챙겨드리는데 한계가 있지. 하면서 발뺌을 하시더군요. 아니 그럼 요양사 두시면 되잖아요. 요즘 전문적으로 교육 잘 되신 분들 많은데요. 했더니 외숙모께서 대뜸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이니? 사람을 뭘 믿고. 이러시는 거예요. 참 앞뒤가 안 맞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외숙모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매일 오시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분은 식구나 마찬가지야. 20년째 우리 집 일 봐주시는데.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분께 목욕이나 산책이라도 좀 부탁드리면 안 돼요? 수고비 좀 더 드리면 되죠. 아유, 안 그래도 집에 환자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만두겠다고 다른 사람 알아보라는 걸 간신히 설득해서 그동안 하던 일만 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도 말라고 했어. 아우, 난 사람 갈리는 거 딱 질색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재산 받아서 챙기실 때는 언제고 어쩜 이렇게 할머니를 초라하게 만드실 수 있냐고 맘 같아선 큰 소리로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할머니를 뵈러 오는 것도 불편해질까 봐 꾹꾹 눌러 참고 있는데 오히려 외숙모가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재산 다 받아서 아쉬울 거 없는 거냐고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병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이라고 엄청 많은 것 같지? 다 돈 안 되는 시골 논밭에 쓰지도 못할 산에 당장 팔지도 못하고 하나 소용없어. 그깟 걸로 괜히 시비들 걸지 마. 라며 선수를 치시는데 우리 몰래 할머니를 어디 버리고 오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 참고 할머니를 뵈러 방에 들어가니 방도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서 어수선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더군요. 괜히 뭐라고 말 붙여서 불편하게 하지 마. 난 그래도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아들 옆이 좋아. 하시는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펐습니다. 터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들으라는 듯 조금은 요란하게 할머니의 방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외숙모가 또 한 소리 보태는 거예요. 윤희야, 치울 때 그 이상한 박스 같은 것들도 좀 버려. 그 몇십 년 된 금성전자 활명수 그런 박스들을 왜 끼고 다니시니? 그런 거 방에 잔뜩 있으니까 냄새가 더 나지. 아줌마가 그 방에는 들어가기도 싫다 그러잖아. 안 그래도 오래된 박스들 같은 건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새 수납함에 담아드릴까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내 조용히 눈치 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내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너한테 방 치워달라고 안 하니까.
그 아줌마도 내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자존심 강한 할머니셨는데 저런 낡은 물건에 집착하시면서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으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도 연세가 드시니 이상한 데 고집을 부리시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이빨 다 빠진 노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외숙모도 그걸 또 한마디 말도 없이 두고 보는 외삼촌도 참 대단들하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와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릴 때 친할머니는 큰아버지와 우리 아빠를 너무 차별하고 엄마한테는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셔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할머니는 사실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죠. 어린 시절 무조건적인 사랑을 채워주셨고 대학을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을 못 잡고 있을 때 용돈은 물론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할머니가 저런 상태로 계시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최대한 자주 찾아뵈며 돌봐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더라고요.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고 계셨어요. 사실 집에서 제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제가 전업주부로 있는 걸 내내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이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에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제가 호환이 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없다며 구박하기 일쑤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넌 사회생활을 모른다고 무시하곤 했어요. 그리고 늘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10년을 같이 사는 동안 설거지, 빨래 한 번, 하다못해 쓰레기 한 번 버려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아프실 때 집에 모셔서 병수발을 들며 3년을 보냈는데 남편한테 제가 하는 일은 모두 당연한 것. 집에서 그 정도도 못하냐? 이게 그의 반응의 전부였어요. 정말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제 편이신 할머니께서 이런 상황에 계시니 시어머니도 내가 병간호해드리며 3년을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를 왜 못 보살펴드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실 무렵 남편이 2년 동안 단양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큰아이 학교 때문에 온 식구가 따라가기는 어렵고 2년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반대했죠. 엄마도 아니고 외할머니를 왜 모시냐? 장모님도 있고 외삼촌네 자식들도 있고 네 남동생도 있는데 왜 하필 너야? 막말로 할머니 땅 한 평 밟아봤음 내가 모시라고 했겠다. 별 모진 소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아팠고 외삼촌 내외가 그 지경인데 그 자식들은 오죽할 것이며 큰외삼촌 댁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재산도 미리 조금 떼어주긴 했었으나 소원해진 상태였고 제 남동생도 신혼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거의 모든 일에 남편 말을 따랐던 제가 처음으로 고집을 부린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우기시던 할머니도 제가 계속 설득하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놓고 그러길 바라는 티를 내니 어쩔 수 없이 한두 달만 계시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둘째 딸이 엄마를 계속 찾는 나이였고 첫째도 학교에 학원에 신경 쓸 게 많았지만 그래도 큰딸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나서
한동안 할머니가 기력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잘 드시고 많이 웃으시고 마음 편히 계시니 정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동안 할머니께 받은 걸 돌려드릴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아이들을 픽업해 오는 사이 혼자 휠체어를 타시려고 하다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지셨어요. 그리고 골반 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부서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렇게 영영 일어나 앉지도 못하게 되어버리셨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점점 곡기를 끊으시고 생기를 잃어가시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뵙기도 죄스러웠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너랑 있다 보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휠체어 정도는 옮겨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셨었대. 절대 네가 잘못 모신 게 아니야. 하고 위로해 주셨지만 외숙모는 아니 되게 잘 모실 것처럼 모셔가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은근히 저를 흘기시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괴로워서 할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있으려니 할머니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윤이야, 할머니 물건들 좀 가져다 줘. 테레비 박스랑 가스 활명수 박스랑 사탕통이랑 그런 것 좀 가지고 와. 할머니가 워낙 귀하게 여기시던 물건들이라 얼른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챙겨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윤이야,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나는 우리 윤이 많이 보고 싶었어. 가끔 볼 때는 덜했는데 매일 보다가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락 눈물이 쏟아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윤이야, 할머니가 괜히 혼자 다쳐서 미안해. 할머니는 너랑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어. 내가 자식 새끼들 헉 키웠구나 했는데 손녀딸 덕분에 호강했어. 라면서 힘없는 손으로 제 손등을 도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고 나면 TV 박스에 있는 건 다 태워버리고 활명수 박스랑 사탕통에 있는 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꼭 너 다 가져. 네 엄마도 주지 말고 다 너 가져. 할머니 선물이야. 하시길래 할머니 그 안에 뭐 들었는데? 혹시 TV 박스에는 신문 모아두시고 활명수랑 사탕통에는 30년 먹은 과자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했더니 힘없이 웃기만 하시고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 번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넓은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번 발라놓은 것들을 뜯기도 칼로 째기도 뭐해서 그냥 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꼭 혼자만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신 모습에 이젠 정말 보내드려야 하는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뜨문뜨문 끊어질 듯 그 물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더러 다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랑 쉬엄쉬엄 오랫동안 마지막 인사를 했고 그 다음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3일장을 치르고 TV박스에 있던 할머니의 한복은 화장할 때 함께 태워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의 외증조 할머니께서
시집 올 때 해주신 한복이라고 하셨어요. 60년 넘은 옷인데도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을 박스에 고이 보관되어 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활명수 박스와 사탕통들은 오래도록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몇 주가 지나 올 만큼 울었을 때 아이들도 모두 학교 유치원에 보내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들을 뜯어냈습니다. 활명수 박스에는 5만원권과 만원권 지폐가 새 것은 위에 헌 것은 아래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은행에 가시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 박스에 보관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탕통 2개에는 한 개씩 한 개씩 정성스럽게 융단 같은 천으로 포장된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금가락지, 옥가락지, 루비 목걸이, 다이아 반지는 1캐롯짜리가 3개나 있더라고요. 인증서도 같이요. 모두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 문제로 할머니를 엄청 힘들게 하셨었어요. 심지어 유럽 여행 갔다가 처음 보는 여자 때문에 할머니께서 국제 미아가 되실 뻔도 하셨죠. 그런데 그러실 때마다 값비싼 보석들을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집어 던지셨는데 한 번, 2번 반복될수록 받는 게 차라리 남는 거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할머니의 눈물이 고여있는 통들이었어요. 이 비싼 것들, 심지어 돈을 왜 이렇게 보관하셨어요? 누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면 어쩌려고. 하고 여쭸더니 내가 꽁꽁 챙겨두는데 누가 감히 버려. 귀한 것들은 티나게 보관하면 손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마도 옛날 분들 방식이겠죠. 그렇게 할머니의 유품들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든든해졌어요. 아마도 이 돈을 꺼내 쓰거나 보석들을 팔아 돈을 만들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왠지 남편한테 더 이상 할 말 못하고 당하고 살지만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꺼내보려고요. 할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얼마 전에 엄마께 들은 바에 따르면 저희 외삼촌은 할아버지가 땅 문서를 넘겨주셨을 때부터 야금야금 땅을 팔아서 주식을 하셨대요. 그런데 워낙 똥손이셔서 사서는 안 될 주식들만 골라서 사셨다네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외숙모가 난리를 치셔서 남은 건 자기가 불려보겠다고 나머지 땅을 판 돈과 빚까지 내서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하겠다고 산 하나에 가로수용 나무를 심으셨는데 산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가입하기 전이어서 아무 보상도 못 받으시게 됐다네요. 결국 살던 집도 내놓고 저희 엄마 사시는 춘천에 농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하셨다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한 대를 못 지켜내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연자와 주변인들의 이름, 관련 지명은 변경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